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것은 자, 거리의 최대 최소예요. 길이의 최대 최소,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일단 거리를 구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합니다. 예전에 했었어. 사실 미경이랑 승민이랑 호연아 예전에 다 했었어.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총 세 가지가 됩니다. 점, 직선, 원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도형끼리의 길이를 확인을 해볼 건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었죠?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있었지, 그치?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었죠? D2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했었어. 그러면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자, 첫 번째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야. 그럼 원이 있으면은 점이 있으면 거리는 무수히 많거든요. 거리는 무수히 많아요. 이것도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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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이고 거리이고 전부 다 거리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들에서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가 있다고요.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최대 거리, 최소 거리는 자, 먼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D1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뺀 길이 바로 요만큼의 길이가 최소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최소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멀리 있는 것은 여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D1에다가 반지름만큼을 더해 주시면 최대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거리는 D1에다가 반지름만큼을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과 원 사이의 거리가 책정이 됐지요.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직선과 점은 어차피 했으니까, 그치?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했었죠? 두 직선 중에서 아무 직선이나 직선 위에 있는 한 점만 찾아줘서 점직선 사이 거리 하는 거였죠. 자,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이고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항상 수선이야. 항상이야.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선이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무수히 많은 길이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최소 길이와 최대 거리, 최소 거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초고 응용하면 되잖아.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2를 이용해서 구하시고요. 거기서 무엇을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역시나 최소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최대 거리는 이렇게 해서 됐죠? 반지름만큼을 더해 주시면 최대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합시다. 최소 거리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빼면 되고 최대 거리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잘 봐. 이걸 잘 봐봐. 이게 중요한 다시 수업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눈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냐. 야, 진짜 스위치 있니? 여기 어디에? 딸깍 딸깍 이거니? 잘 봐봐. 원이 있어. 근데 이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었어. 그리고 원 위를 움직이는 P점이 있었어. 그랬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P점은 어디 있을까?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언제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P가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P가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니? 잘 보세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십니다.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고요. 다음, A로부터 B까지의 길이는 고정돼서 변하지 않지. 알겠니? 내가 니네들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에는 내가 고등수학 전 과정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첫 번째, 2차식. 완전제 요꼴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기하적 해석. 그게 이게 해당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산술기하. 고등수학 하에서 나오죠. 그럼 원래는 더 있어요. 미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럼 그림을 그려서 봐야 되는데 야 P가 여기 있어. 그럼 넓이가 되게 작아지겠지. 됐어요? 얘를 항상 밑변으로 잡으십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기하적 해석을 통해서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항상 밑변은 누구를 밑변으로 잡느냐? 고정된 길이를 밑변으로 잡으세요. 고정된 길이를 밑변으로 생각을 해서 높이가 최대가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니? 여기 있는 직선 L직선이라고 잡으면 L직선으로부터 여기가 P점일 때 넓이가 최대가 돼.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겠니? 너희들 위하여 내가 아끼는 색깔 하나 써준다. 내가 보라색.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이게 높이가 돼서. 알겠니?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AB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는 때야. 그때 넓이가 최대가 돼. 다음. 자,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와. 잘 봐봐. 요거 응용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내가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범위가 나오지. 자, 만약에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의 범위가 최소 2였고 최대 5였다라고 치자. 됐니? 그러면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 몇 개야? 충분했잖아.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점 P는 원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는 몇 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애들은 대부분 4개라고 그래서 틀려오거든. 잘 봐봐. 거리가 2가 되는 P점 여기지. 거리가 5가 되는 P점 여기지. 그럼 거리가 3이 되는 P점은 양쪽 2개 나오지. 거리가 4가 되는 P점 양쪽 2개 나오지. 됐니? 그럼 4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 6개가 되는 거야.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는 P점은 하나 나오고 최대 거리가 되는 P점이 하나가 나와. 하지만 그 사이에 낀 3이나 4가 되는 거리가 되는 P점은 2개씩 나오게 돼. 항상.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직선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거리는 범위로서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거리가 역시나 2서부터 5까지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리가 정수가 되는 P점의 위치는 2가 되는 점, 5가 되는 점, 거리가 3이 되는 점, 양쪽 2개, 거리가 4가 되는 점, 양쪽 2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갔니? 그래서 애들이 이거 함정으로 파여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틀려와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구랑 누구만 하시면 되겠어요? 원과 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원과 원 사이의 거리는요. 원이 있고 원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뜻은 이미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됐니? 그럼 원과 원 사이 거리 또한 무수히 많아요. 이것도 거리야 무수히 많은 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들 중에서 최소 거리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이게 D1이겠지? 거기서 양쪽 반지름을 뺀 이만큼의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셨어요? 따라서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 길이는 D1에서 반지름 작은 거, 반지름 긴 거 다 뺀 게 바로 최소 길이가 되고요. 최대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반지름만큼 더하고 반지름만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대 길이가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최대 길이는 정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두 반지름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필기하시고요. 마저 이어서 더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예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총 5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총 5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원 내부에 또 다른 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원과 원이 내접할 수도 있습니다. 원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과 원이 외접할 수도 있어요. 원과 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의 위치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요. 좀 그리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잘 봐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간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중심과 수민아 일어서서도 졸립니? 아니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D1을 가지고 구하죠. 자, 얘는 긴 반지름. 그다음 얘는 작은 반지름. 자, 원과 원이 내접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원과 원이 내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내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D1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랑 긴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의 차이가 같으면 됩니다. 그럼 내접하게 돼요. 다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길이를 D1이라 하고 얘는 긴 반지름, 얘는 짧은 반지름. 됐니? 그랬을 때 얘는 D1이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자, 나머지들도 다 정리 한번 해보자. 거기에 기대면 계속 잠와. 이게 D1이고요. 당연하게 얘가 긴 반지름, 얘가 짧은 반지름 되고요. 잘 보세요. D1이 두 반지름의 합보다 크면 떨어져 있는 거야. 두 반지름의 합보다 D1이 더 커. 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커.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야. 다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외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얘는요.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고 얘는 우연치 않게 이렇게 길이가 눈으로 이렇게 반지름이랑 똑같게 나왔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긴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이 있고요. 우리는 이 경우는 D1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크면 됩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요.
자, 얘는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만나지 않고요.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돼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칩시다. 긴 반지름 이만큼, 짧은 반지름 이만큼. 긴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더라도 D1은 더 작아. 알겠니? 됐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결론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을 할 때에는 두 반지름의 차이와 두 반지름의 합을 조사를 하시고요. 이건 차이니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작은지 둘 사이에 껴있는지 더 큰지 또는 같은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반지름의 차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내접한다. 두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 외접한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 되셨죠? 다음 계속 설명한다. 근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내부, 내접, 두 점에서 만난다, 외접 또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접선의 개수로 얘기해요. 자, 공통접선의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공통 외접선이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한다. 공통 외접선이 한 개입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요. 공통 외접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공통 외접선 두 개입니다. 자, 외접하는 경우에는 공통 내접선이 하나. 이건 공통 내접선이라고요. 원과 원 사이에 끼면. 공통 외접선이 두 개예요. 공통 내접선 한 개. 공통 외접선 두 개. 즉 무슨 얘기? 총 세 개의 공통 접선이 나와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두 원이 공통 접선이 세 개였을 때 두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두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니네들이 깨달아 나가야 돼. 자, 이 경우에는요. 공통 내접선이 공통 내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공통 내접선이 두 개가 나오고 공통 외접선 또한 두 개가 나와서 공통 접선이 총 네 개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공통 내접선 두 개, 공통 외접선 두 개. 필기하세요. 2분 잤는데. 자, 공통 이건 좀 짧아. 접선의 길이 구하기야. 길이네. 길이다. 잘 봐. 공통 접선의 길이야. 자, 먼저 공통 내접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공통 내접선입니다. 공통 내접선은요. 무엇을 우리가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접선이 있었 이거는 외접선이고요.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그어지는 즉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접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야. 이 길이를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길이 나오면 무조건 뭐 D1, D2, 피타밖에 못 써. 니네들이 배운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어차피. 다음 거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에서는 거리가 아닌 길이를 구하는 것에서는 거의 다 피타입니다. 그럼 피타 쓰려면 자 의식의 흐름이야. 피타고라스 쓰려면 무엇을 찾아야 돼?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잘 봐봐. 이렇게 해서 직각. 이렇게 해서
직각. 근데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데 못해. 왜 그럴까? 그러면은 요 점까지의 길이를 알고 요 점까지의 길이 이건 반지름이니까 괜찮은데 그지? 이건 반지름이니까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몰라. 그래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핑크를 평행 이동할 거예요. 평행 이동 요쪽으로 평행 이동하든 요쪽으로 평행 이동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핑크를 요렇게 알만큼 반지름 스몰 알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게. 평행 이동할게.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은 요렇게 그어지게 되고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그럼 얘는 라지 R, 얘는 스몰 R, 얘는 중심 사이의 거리 D1으로 구하시면은 핑크의 길이 X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었고요. 두 번째. 공통 외접선의 길이에요.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면은 원과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접점에서부터 여기 접점까지의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야. 자, 역시나 얘도 길이니까 피타고라스를 갖다 쓸 거고 직각삼각형을 찾을 건데 중심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수직, 중심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수직이야. 근데 핑크 길이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 거냐면 외접선의 길이 구할 때에는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요.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반지름만큼 위로 올려 얘는. 그럼 얘가 위로 평행 이동해서 가면은 요렇게 가게 돼. 이해가 가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긴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중심 사이의 거리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가지고 여기 있는 x의 길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피타고라스야. 알겠니? 여기까지 얘가 같이. 그 다음 내가 또 설명 안 한 거 있나? 원, 직선, 접선의 길이. 끝. 여기까지 개념 끝났습니다. 원방 개념이 끝났습니다.